롤링 힐즈. 이렇게 좋은 호텔이 있다니 현대차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 방은 진짜 후졌구나. 곤충을 만나셨나요? 인체에 무해한 자연생명체이니 놀라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기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대차의 본질에 왔어요. 롤링 힐즈라는 곳인데, 이제 남양 연구소로 들어갈 작정입니다. 여기 현대 써있잖아요. 근데 옷을 갈아입고 몰래 잠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스파이가 되기 위해서 BMW를 타고 들어가는 게 좀 웃기긴 하네요. 출발해 봐야죠. 로그. 현대차에 잠입을 하기 위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위장막은 또 있어서, 램프가 이게 셀토스죠? 네, 셀토스가 이렇게 가고 있네요. 위장막 차가 참 많다. 점점 이 현대차의 내부까지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소 침투! 이것이 바로 현대차 연구소입니다. 쓱 들어왔어요. A few moments later. 보안구역에 가면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죠?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붙여줄 땐 다 꼼꼼히 이렇게 붙여줘요. 나올 때 보면 이걸 확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안에서 띄면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 근데 보안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괜히 귀찮아지니까. 아무튼 오늘 대단한 걸 목격하고 왔습니다. 물론 지금 엠바고가 있어서 입 뻥끗 할 수도 없는데, 내용은 전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우리나라 연구원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겁니까? 정말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최고의 자동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속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기술력,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의 능력, 불과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세상의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퀄리티나 세련됨이나 목표하는 방향성이나 모든 면에서 와, 이제는 정말 넘사다. 지금 독일산 BMW를 타고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BMW나 벤츠나 이런 독일 회사들은 기본적인 방향성이 있죠.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1,500만원짜리 차를 만들 때 BMW 벤츠는 5천만원짜리 차를 만들었어요. 그게 정말로 훌륭해서 그 값을 받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1,500만원짜리 차가 나오는 시장에서 5천만원짜리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3,500만원을 자동차의 세부적인 부분을 향상시키는 데 쓸 수 있어요. 1,500만원짜리 차를 만들면 차가 굴러가게 하는데도 1,500만원은 들어. 철판값, 타이어값, 유리값, 엔진값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들을 하는데 1,500만원 간당간당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품질 수준은 현격히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런데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그때부터 이미 자세가 달랐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죠. 왜냐하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미국에서 미국 자동차는 싸구려로 보는 거예요. 유럽 자동차를 좋은 걸로 봤습니다. 그도 그럴만해요. 그때 당시 미국에서는 포드가 나왔고 GM이 나왔고 크라이슬러가 나왔는데, 그런 차들을 보면 저렴이 자동차였어.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만들 때 대중적으로 누구나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아시다시피 이 포드가 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자동차의 생산 라인을 도입한 거죠. 그냥 자동차를 누구나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낮춘 게 헨리 포드가 해낸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동차는 정말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으니까. 그런 독일에 있는 자동차들은 초호화 마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때 당시 마차도 굉장히 비쌌지만 그 마차보다 더 비싼 마차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 라인부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와, 이게 되네? 이렇게 비싸게 팔아도 되네? 굳이 차를 대량 생산할 필요가 없다. 소량으로 조금 만들어서 비싸게, 그래서 많은 이익을 거두는 방향으로 가자. 더욱더 고급스럽게, 더욱더 화려하게 만들자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독일 자동차들은 그렇게 비쌌던 거예요. 전에 있었던 자동차보다 월등히 주행 성능이 좋고 엔진 출력 강하고 연비도 좋고 성능도 좋고 충돌 안전성도 좋은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가격을 또 높이 받는, 사용자들은 돈을 더 냈지만 훌륭한 자동차라는 걸 인정하고 비싼 가격을 납득하고 그 다음번에 더 비싼 자동차를 기꺼이 사는, 기본적으로 유럽 자동차들은 그런 선순환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저렴이로 만들었던 미국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죠.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유럽과 미국의 중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확실히 미국 쪽을 따랐죠. 미국의 포니 엑셀이라고 하는 자동차 아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어서 한 대를 팔면 한 대 껴드릴게요. 그런 정도로 정말 저렴한 자동차의 대명사였습니다. BMW 벤츠는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것보단 확실히 좋은 것이라고 포지셔닝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없는 브랜드였어요. BMW 벤츠도 이제 대량 생산을 더욱더 가속화하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장을 돌리고, 그러면서 판매 대수도 상당히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MW 벤츠가 자동차 업계에서는 표준 같은 형태가 된 거죠. 프리미엄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볼륨 모델을 생산해서 후광 효과로서 볼륨 모델
모델도 잘 팔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성공 공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기아가 선택한 것은 유럽 자동차화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벤츠나 BMW를 철저히 벤치마킹하고 실제로 그렇게 잘 됐습니다. 유럽 자동차는 태생부터가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자동차 회사였는데, 근데 현대기아는 태생이 볼륨 메이커고 저렴이 자동차여서 자동차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다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했느냐? 더 노력했죠. 사람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올랐죠. 선순환을 하는 쪽은 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격이 높아, 품질이 좋아, 사람들이 감탄해, 가격을 더 높여. 이 선순환 라인을 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품질이 좋아, 그렇지만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아니 현대차가 갑자기 5천만 원짜리 가격표를 어떻게 붙여?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 브랜드라는 건 그냥 가격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 자체를 높여야 됩니다. 토요타가 갑자기 1억짜리 차를 만들면 잘 팔릴 방법이 없습니다. BMW 벤츠는 되잖아요. 근데 BMW 벤츠도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어.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롤스로이스 마이바흐예요. BMW가 롤스로이스 브랜드를 굳이 사들인 이유는 그 가격표를 붙이기 위해서, 더 프리미엄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가격표가 브랜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규어 랜드로버 우리가 비웃지만 제규어 랜드로버는 1억이 넘는 차를 만들어도 우리는 납득합니다. 2억까지도 납득할 것 같아. 현대가 2억짜리 차를 내놓는다? 절대 팔리지 않아요. 제네시스도 지금 프리미엄이라고 하지만 제네시스에서 2억이면 쉽지 않습니다. 브랜드 가치라는 건 그렇습니다.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기아는 정말 놀라운 브랜드입니다. 특히 N 브랜드는 정말 놀랍죠. 자동차 회사가 기본적으로 이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해도 쉽지 않은데, 가격표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새롭게 태어난 브랜드가 우리는 앞으로 8,500만 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로 소비자를 납득시켜 버렸어요. 현대차에서 8천만 원짜리 차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 N 브랜드는 그걸 해냈다. 물론 뭐 굉장히 잘 팔린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만들어진 자동차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라서 이 차에 대해서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첫째도 품질, 둘째도 품질, 셋째도 품질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현대차의 이미지에서 확실히 벗어나서 자동차를 단순하게 타는 게 아니라 즐기는 도구로서 제공해 주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제시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하나씩 둘씩 어려운 장벽을 뚫어내는 과정이 정말 눈물겨운 그런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 정주영 회장이 1967년에 포드하고 미팅을 했을 때 포드에다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술 이전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포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니, 당신네 나라같이 개발도상국에서 어떻게 자동차를 만듭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비웃었죠. 기술 이전이고 뭐고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차를 드릴 테니까, 그것도 전체를 다 부품 상태로 주면 너네들 조립 못하니까 위아래 떼서 이런 식으로 줄 테니까 나사만 쪼이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70년대 들어서 미쓰비시가 현대와 얘기를 합니다. 현대는 요구를 했다고 해요. 부품 몇 개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부품을 만들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미쓰비시는 뭐라고 했을까? 모든 부품을 다 일본산을 써야 된다. 너희는 어떤 것도 만들 능력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정주영 회장이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라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포드와 미쓰비시가 무시를 했던 걸 뼈저리게 느꼈고 각성의 계기로 삼았다고 해요. 이 수모를 다시는 잊지 않겠다. 한국의 자체 개발 자동차를 꼭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라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자동차가 바로 포니입니다. 그때 당시 새롭게 회사를 차린 이탈 디자인을 찾아가서 사장 주지아로에게 한국의 새로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차를 만들어 달라 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주지아로가 한국이 어딘지 당연히 몰랐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시아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에서 자동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자동차를 디자인해내라, 하여간 돈은 줄게. 제대로 만들어질지 못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열정에 감명받아서 그래서 자동차를 디자인해 준 것이 바로 포니입니다. 그렇게 나온 디자인이 이태리 토리노 모터쇼에 나오게 됩니다. 현대는 그 이후로 승승장구 계속 발전해 왔어요. 전 세계가 현대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올해의 차도 수없이 받게 되고요. 현대의 지금 위상은 어느 정도냐? 세계 3위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를 비웃었던 포드는 어느 정도냐? 이제는 세계 6위가 됐어요. 현대기아의 반도 못 파는 정도. 그러면 우리를 정말로 비웃었던 미쓰비시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미쓰비시는 순위를 얘기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 거의 뭐 중국에
있는 듣보 브랜드 같은 정도로 판매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게 도대체 뭐가 있었나? 그때 정주영 회장이 가진 게 뭐가 있었을까? 돈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기술력이 있었을까? 당연히 아니죠. 가진 거라고는 열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하는 거. 그냥 이 사람들은 된다고 믿은 거예요. 지금 N 브랜드를 보면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요. 최강의 자동차 브랜드들, BMW, 벤츠, 포르쉐 굉장히 비싼 가격을 매기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소량 다품종의 특징적인 자동차, 그런 것들을 N은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당연히 수익성이 그다지 좋지 못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하겠죠. 그럼에도 여기 참여한 모든 직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뛰어들어서 바라는 바가 옳다고 믿고 어떻게든 이걸 해내겠다라는 믿음을 갖고서 추진했을 때 세계인들이 놀라고 즐거워하고 열광하는 그런 자동차를 비로소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현대차도 한 차원 더 높은 클래스로 끌어올리게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좀 더 응원해 주시고 우리나라 자동차의 발전을 여실히 보여주는 브랜드라는 걸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이 N 브랜드도 BMW M이나 메르세데스 AMG를 능가하는 그런 가치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는 날도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